미역국 속에는 출산 전 며느리의 순산을 바라는 시어머니의 정성과 무탈함을 바라는 어머니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역을 채취하는 해녀의 투박한 삶이 있고 자연의 조건을 힘겹게 극복해 나가는 어민들의 고단함이 있습니다. 바다가 기르고 인간이 거두는 동해안의 돌미역. 동해안 미역이 양식이 아닌 자연산 채취가 되다 보니까 미역을 채취하는 어떤 전통적 방식 자체가 현재까지 잘 유지 전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롯이 자연 그대로를 얻기 위해 편리함을 뒤로하고 시간의 지루함도 감내하며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산 미역을 고집하는 사람들. 흔한 미역국에 흔치 않은 미역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찬소리가 내려앉은 늦가을과 초겨울 사이 동해바다 미역마을엔 해안가 바위마다 쇳소리가 요란합니다. 이거는 미역 돌 매는 작업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갯바위 닦기라고 하거든요. 요게 미역이 지금 풀이 많아가지고 미역이 달리면은 파도 맞으면 다 떨어지거든요. 그걸 방지하려고 돌 매놓으면 거기 미역 씨가 붙어가지고 미역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걸 돌 맨다 하거든요. 밥 매듯이 돌 맨다 그래요. 네, 그런 작업입니다. 돌매기, 갯바위 닦기, 짬매기. 마을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지만 미역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12월이면) 희뿌연 미역물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통상 이제 미역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먹는 미역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먹는 미역은 암수에 성이 없는 미역입니다. 우리가 먹는 그 미역의 그 아랫부분에 보면 미역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거는 전문 용어로 포자엽이라고 하는데 미역기에서 이런 유주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동물성의 운동성의 기능을 가진 그런 세포가 나옵니다. 이 유주자가 한 일주일 동안 자라가지고 암컷과 수컷의 배우자로 자랍니다. 이럴 때 바로 미역의 암수가 탄생하는 것이고, 이 미역의 암수는 우리가 먹는 미역을 만들기 위한 생활사의 전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먹는 미역은 한 해살이 해조류입니다. 늦은 봄, 미역귀에서 유주자, 즉 운동성이 있는 생식세포를 방출합니다. 유주자는 암컷과 수컷이 나뉘어 수정을 하고 아포체라는 어린 미역으로 자랍니다. 유주자를 방출한 미역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경북 동해안에선 미역이 나는 바위를 짬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지역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은 다른데 동해안 지역은 주로 이제 그 미역, 제일 중요한 미역이라든가 또 전복이라든가 또 문어를 잡는다든가 이럴 수 있는 바위를 통칭해서 우리가 짬이라 그러는데, 근데 이제 바닷가에 보게 되면 그 바위 절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위 절벽을 짬이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조금이라도 나가서 또는 뭐 그 한 2, 3m로 나가서 형성된 그러한 그 뭔가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바위, 뭐 이런 바위를 일반적으로 이제 짬이라 그러고, 그 중요한 짬은 전부 다 이제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짬에는 소유주나 특정 사건, 지형과 관련된 이름이 붙습니다. 여기가 송어라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옛날에 송어가 알 싸고 송어가 울울한 데서 송어
송어 구멍이라 그랬어요. 거기를. 지명이. 여기가 바깥 성게 그리고 외계. 요 찰랑찰랑 짬이 보이죠? 요 찰랑찰랑 짬이 보이잖아요. 여기에 외계. 여기는 새쪽이래, 새쪽. 이 북쪽을 새쪽이라 그러고 남쪽을 맛쪽이라 그러거든. 여기 우리 새쪽이라 그래. 새쪽바위라 그래. 경북 동해안에서 돌미역으로 특히나 유명한 울진 나곡리에 짬이 10개가 넘습니다. 물론 각 짬은 수확량에 차이가 있는데 이곳 하구짬은 나곡 삼리에서 수확량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짬은 개인이 아닌 마을 어촌계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미역은 어촌계의 주요 수입원이자 1년 농사다 보니 풍년을 기원하는 여러 풍습들이 마을마다 행해졌습니다. 짬고사는 우리 나곡리 특히 울진 해촌 지방의 미역을 주 생업으로 하고 있는 해촌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의뢰로 여겨집니다. 대체적으로 미역 포자가 착종하는 정월 보름 무렵에 헌하게 달이 둥근 보름달이 뜰 무렵에 행해지는데요. 그 둥근 보름달이 뜨기 직전에 어촌계에서는 미역 짬고사를 주재하는 이 분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 중에서 그 선발의 조건들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대체로 많은 이 자녀를 둔 여성들, 그다음에 그 자녀들이 무병장수하게 무탈하게 잘 자란 이런 집안의 어촌계원들 중에서 특히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를 가진 분들을 선발을 합니다. 타산다복한 집안의 고부가 그해 주제자로 정해지면 정월 대보름 짬고사까지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고 여러 가지 금기를 지키게 됩니다. 옛날엔 여기까지 물이 올라왔는데 지금 방파제를 맞고부터는 다 그냥 묻혀가지고 이 바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갖고 이 바위 위에서 제를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정월 대보름 가득 찬 달빛 아래 미역국과 엿, 술을 올리며 예를 다하는 짬고사. 특히 나곡리에선 막걸리에 좁쌀을 섞어 제를 올립니다. 좁쌀 섞은 막걸리를 짬바위에 골고루 뿌리며 그해 마을의 안녕과 미역 풍년을 기원합니다. 좁쌀처럼 미역이 다닥다닥 잘 붙어서 우리 어촌계를 살려달라. 뭐 그와 같은 어떤 내용을 담은 이 비손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걸 뭐 학계에서는 지금 이제 보면서 그걸 이제 유감주술의 형태로, 그러니까 그 미역 포자를 좁쌀에 비유하고 그 좁쌀이 바위에 잘 착종해서 제대로 이렇게 질 좋은 자연산 미역으로 이렇게 자라나기를 기원하는 거죠. 늘 거친 바다를 마주하며 풍전등화의 삶을 살아가는 어민들의 숙명. 하지만 오늘날 이런 짬고사는 점점 자취를 감춰 아쉽기도 합니다. 도통 겨울이 비켜설 줄 모르는 울릉도의 2월. 눈도 많고 바람과 파도도 높습니다. 그런데 물밑은 오히려 고요합니다. 바위 틈에 얼굴을 내민 미역 새싹들. 초겨울에 나서 겨우내 살을 찌웁니다. 미역은 대개 수심 2m 이내에서 자랍니다. 수온은 섭씨 5도에서 17도 사이가 적당하고요. 수심이 깊을수록 쭉쭉 길게 뻗어 빠르게 자라지만 쫄깃쫄깃한 식감이 적어 맛은 덜합니다.
이 무렵이면 마을마다 짬을 분배합니다. 협동을 한 데도 있고요. 뭐 현포 같은 이런 데는 협동을 한 데도 있고, 뭐 쉽게 말해서 그 어촌계에서 이 바위를 안 팔고 동네 자체에서 해먹도 있습니다. 그런 데 있고, 또 딴 데는 또 뭐 예를 들어서 주간 같으면 주간에서 개운이 돼야 돼. 개운이 돼야지만이 살 수가 있고 그래요. 예. 외부 업체가 하는 게 아니네요. 예, 못 삽니다. 울릉도 대부분의 마을이 고령화되면서 짬 분배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공동 생산, 공동 분배 대신 어촌계원 중에 한 사람이 그의 짬바위를 사들여 미역을 채취합니다. 물론 현포리 등 몇몇 마을은 여전히 마을 자체에서 미역을 수확하기도 합니다. 울진 나곡 6리. 이곳은 여전히 마을 공동으로 미역을 채취하는 마을입니다. 이곳 그 나곡 6리 고포 마을도 다른 마을과 같이 똑같이 추첨을 해서 미역 암바위를 나눴습니다. 나눠서 미역을 채취를 하고 75년도 이후로는 추첨을 하지 않고 암바위로 공동 미역을 채취를 해서 공동 분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평균 500단의 미역을 생산하는 나곡 6리. 지난 50년간 공동 생산, 공동 분배를 고수하며 미역 채취에서도 옛 방식을 고집하는 미역 마을입니다. 이웃한 마을인데도 나곡 3리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 마을은 짬을 개인에게 분배하여 미역을 수확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위 추천을 하겠습니다. 저 오봉구 하나. 나곡 3리는 17명의 어촌계원이 해마다 짬을 분배합니다. 현지 방언으로는 구지빗기. 모두 8개의 짬을 수확량 기준으로 3개로 묶어 계원들이 돌아가며 짬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뽑는, 쉽게 말해 제비 뽑기 방식이죠. 남동남시 하고요. 와, 그다음에 박병창 씨 4개. 4개. 한 3개. 모든 계원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은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무엇보다 각 계원들의 한 해 수확량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7개. 오케이. 자,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 한번. 네. 지금 결산 보고가 다 끝나고 미역바위 추천을 마쳤으며 원래 미역바위 추천을 한 그대로 미역을 채취하게 됩니다. 계원들이. 도시에서 아파트 동호수를 추첨하는 것 같죠. 짬마다 수확량이 다르고 한 해 수입을 좌우하는 일이다 보니 희비가 엇갈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굳이 빚기를 하는 날은 동네 잔칫날입니다. 계원들 간의 화합과 묵은 감정을 씻어내는 나곡 3리의 오랜 전통이죠. 긴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한 동해. 고요한 바다 밑엔 미역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 들립니다. 일단 미역이 잘 자라는 것은 미역이 식물이니까 바닷속에 영양염류가 풍부해야 되겠죠. 근데 영양염류 못지않게 미역의 좋은 미역, 그러니까 미역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조류, 물살하고 파도, 그 다음에 수온이 되겠습니다. 동해안에 저런 물발이 센 곳, 파도가 센 곳에 있는 미역들은 그 미역이 자연계의 바다에서, 바위에서 탈락해서 떨어지면 죽지 않습니까? 결국은 떠다니다가 그 죽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질긴
섬유질을 많이 미역 그 엽채내에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강력한 섬유질이 바로 미역의 시원한 맛, 국을 끓였을 때 아주 식감 좋고 단단한 그런 쫄깃한 맛을 내는 그 성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겨우내 살을 올린 미역들은 더욱 단단히 바위에 뿌리를 내렸는데요. 이제 웬만한 물살에는 휩쓸려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나곡6리 앞바다 얕은 바위의 미역은 아직 어리지만 깊은 짬에는 제법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이 즈음이면 소규모로나마 미역 채취가 시작됩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욱 자라버렸어요. 요게 상품이 제일 좋을 때거든요. 이 정도가. 네. 그 요거는 이제 좀 어린 거. 지금 이렇게 너무 욱 자라버렸다고 지금 시기에. 요게 제일 적당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가에 붙은 거 하고 바닷속 짬에 있는 거 하고 틀려요. 깊은 데가 욱 자랐다고요? 예. 저렇게 붙어줘야 저게 한 4월 15일 지나가야 어느 정도 이렇게 크거든요. 심해 속 미역은 빠르고 길게 자랍니다. 수심이 깊으면 파도와 물살의 방해가 덜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연안의 짬에서 나는 미역보다 이른 채취를 해야 합니다. 너무 웃자라면 미역의 표면이 거칠어진다네요. 이 무렵 나곡6리 해남들은 때때로 바다를 드나들며 미역을 땁니다. 해마다 미역철이면 해녀 구인난에 허덕이던 나곡6리는 어촌계 자체에서 스쿠버 자격을 가진 해남을 양성했습니다. 제철보다 일찍 베어낸 미역은 부드럽고 맛이 진해 이때만 맛볼 수 있는 별미로 통합니다. 우리 두드려서 째가지고 우리 그렇게 째서 팍팍 맹물에 주물러 빨아가지고 볶아도 먹고 무쳐도 먹고 장기도 담고 그래 말라놓고도 그래 하고 예 그 생긋 때도 하고 그래. 바닷가 사는 사람들은 이게 한철이잖아요. 봄에 이거 잠깐 한철 지내가지고 저 촌에 사는 사람들은 봄 한철은 이제 뭐 나물 뜯고 뭐 고사리 뜯고 이게 한철이고 이 바닷가 사람 이게 한철이고. 특히나 미역 줄기는 두드려서 잘 말려두면 건나물처럼 1년 내내 먹을 수 있습니다. 쫄깃쫄깃한 식감 덕분에 어떻게 무쳐내도 훌륭한 밥도둑이죠. 미역의 경우에는 다양한 영양소와 기능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 영양소 중에서는 칼슘과 칼륨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칼슘과 칼륨의 경우에는 근육 수축이나 자궁 수축, 그리고 혈액 응고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산후 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산후 회복 식품으로 미역을 많이 애용해 왔습니다. 맛도 영양도 으뜸. 우리 선조들은 일찌감치 미역을 알아봤습니다. 3월 말이 되면 미역 잎들이 파도와 함께 해안가로 떠밀려 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긴 장대를 써서 미역을 건져 올리는데요. 꽤 오래된 미역 채취 방식입니다. 파도가 셀수록 낙각이 많은 까닭에 나곡리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와 마주합니다. 낙각
바위에 붙은 미역이 떨어진 걸 가지고 낙각이라잖아요. 낙각을 이제 파도 치면 죽기 위해서 이제 다 하는 거이다. 이게 소나무가 이래 오면 매도 요게 요거지가 한 살이 아닙니까? 1년에 요만큼씩 자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요게 크면은 이게가 막 이렇게 퍼들어질 거예요, 이게가. 그래, 요거는 우리가 필요해 가지고 이걸 요래 전부 다 오물기를 위해서 생나무 때 생솔 때 피 가지고 요거를 요래 고정을 시켜놓으면 이게 더 이상 그대로 말하면 이게 안 버려질 거예요. 갈고리가 사방으로 나 있어 여린 낙각을 건져 올리기에 이만한 도구가 또 없습니다. 됐어. 됐어. 이제는 미역이 저기 바다에 있으면 가서 주워 오면 돼. 주워 오면 돼. 예. 요거는 쓰는 건 아니고 예비로. 예비죠. 예. 이거는 예비로 할래는데. 간밤에 파도 소리가 높다 싶은 날은 이른 새벽부터 장대질이 시작됩니다. (3월이라) 해도 새벽 바닷물은 차고 키보다 곱슬긴 장대가 버거울 만한데도 한 올이라도 놓칠세라 바람과 파도를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육지의 봄이 벚꽃으로 화려해질 채비를 하면 나곡리의 뱃머리는 짬으로 향합니다. 지금 미역 채취 시기가 다가와서 최종적으로 뭐 파도에 빠진 게 많은지 전에 확인한 작황을 뭐 변동사항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저 밖에 보면 벚꽃이 피지 않습니까? 거의 정확해요. 벚꽃이 이렇게 몽울이 져서 만개가 되기 전에 이제 한 바퀴 우리 어장을 한 바퀴 둘러보고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언제쯤 미역을 합시다. 그럼 이제 4월 한 10일쯤 이제 해녀들하고 연락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나곡 삼리에서 미역 수확량이 가장 많다는 송어바위. 짬 아래 먹을 풀어놓은 듯 검게 물들었습니다. 이제 육안으로도 미역이 제법 자란 걸 볼 수 있는데요. 긴 수염을 늘어뜨리며 짬바위는 때를 기다립니다. 작황을 압니다. 시커매면서 이렇게 줄기가 갈색처럼 이렇게 가끔 나타나죠. 저게 다 미역이에요. 저게. 바지런한 손은 벌써 어린 햇미역을 건져 올립니다. 윤기가 좔좔 흐르는 게 먹음직스럽습니다. 미역을 다 자라지 않는데 그걸 따서 아우 그러면 이제 무쳐 먹고 생으로도 먹고 초장 찍어서도 먹고 지금이 맛있어요. 초장 찍어 먹고 그러면 바다는 빨리빨리 해야 돼요. 파도 치면 또 못하니까. 아 잠깐 했는데 아이고 많어. 무거워요. 미역도 있고 이건 톳나물이고. 반쯤은 물 위에
절반은 물 아래에서 파도의 담금질에 쫄깃해진 못미역. 이게 또 맛이 그만이라고 합니다. 어린 못미역을 꾸덕하게 말려서 무채와 무쳐 먹는 무말랭이 미역자반. 멸치를 넣어 만든 멸치 미역 자반은 마치 김자반처럼 부드럽고 감칠맛이 좋습니다. 춘삼월 나곡리 밥상엔 미역 반찬이 단골 메뉴입니다. 어린 미역은 또 살이 오른 봄도다리와 궁합이 잘 맞습니다. 된장을 푼 물에 어린 생미역과 도다리를 넣고 고추장과 갖은 양념을 넣어 푹 끓여내면 나곡리표 도다리 미역국이 완성됩니다. 미역국보다 매운탕에 가까운 맛이랄까요? 근데 우리가 미역을 다량으로 생산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파도에 떨어지고 거의 다 버리게 돼요. 버리게 되고 실제 미역 다량으로 생산하는 거는 물속에 들어가면 좀 이따 촬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안에 전부 미역들이거든요. 주로 연안에, 그것도 조류가 빠르고 거친 바위 밑에서 자라는 동해안 돌미역. 덕분에 쫄깃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반면에 수확이 까다롭죠. 바위가 많으니 배를 가까이 대기가 힘들 뿐더러 해녀들의 자맥질로 채취를 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따릅니다. 여기는 물이 소용돌이치기 때문에 배가 이렇게 가까이 접안하기가 하는 일수가 극히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그 뗏목 있죠. 오동나무로 만든 뗏목. 그걸로 이제 노를 져서 와서 배가 접안이 되거든. 지금 이 배는 접안이 안 돼요. 다시 울릉도를 찾았습니다. 생경한 배 한 척이 현포리 앞바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위들 사이를 유연하게 드나들도록 만든 오동나무 떼배입니다. 우리 울릉도 말로 떼배를 하는데 이거 했는 지가요 한 30년, 그 30, 한 5년 정도 되시. 해삼 짜먹고 일을 했는데 앉아는 막 나도 있고 해놔야 안 들어가지네. 옛날엔 집집마저 한 척도 다 있었는데 이거 오동나무로 강 만들어가지고 이 한국 없을 때 한때 5척씩 이래가지고 그때는 저 멀리도 가가 미역에가 그래가 팔아먹고 뭐 그랬는데 우리 그런 기억이 있지. 떼배에는 보통 2인 1조가 올라 미역을 채취합니다. 한 사람은 노를 잡고 또 한 사람은 바닥이 유리로 된 창경으로 바닷속을 내려다보며 낫 모양의 긴 장대, 일명 낫대로 미역을 베어서 건져 올립니다. 이렇게 떼배는 바위가 많고 얕은 해안가에서 유용하게 쓰이던 뗏목배입니다. 몰라 이래 하는 사람 울릉도는 내 하나 지금 밖에 없지 싶은데 네. 나 그래도 전통을 이어간다고 뭐 노기사나 이래 하면서 나옵니다. 바닷가에. 울릉도와 울진에서 전해져 온 떼배 미역 채취 방식은 지난 2021년 국가 중요 어업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떼배는 우리 선조들의 오랜 지혜를 엮어 만든 배라고 볼 수 있죠. 지난해 태풍으로 떼배를 잃은 나곡 삼리는 마을 한켠에
오동나무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오동나무는 빨리 자라는 대신 나무 재질이 되게 무릅니다, 이게. 그래서 바위에 부딪히거나 하면 또 사람이 다칠 염려도 없을 뿐더러 또 물 위에 잘 뜨는 그런 이 나무를 해서 이 오동나무를 가지고 뗏목을 만듭니다. 또 오래 가고 그래요, 나무가. 관리만 잘하면은. 또 이 가볍고, 그래서 이제 이 육지로 인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벼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고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그래 이 나무 외에는 다른 나무는 뭐 들 수도 없고 무거워서 못 썼지요, 그때는. 그 이제는 구하기도 힘들어요, 이게. 어느새 4월입니다. 짬마다 소복하게 미역꽃이 만개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미역을 거둘 때가 온 겁니다. 미역 작업은 4박자, 5박자가 맞아요. 하늘, 날씨, 햇빛이 나야 되고, 바람 안 불어야 되고, 파도 안 쳐야 되고, 이 시야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스케줄을 오늘 한다고 잡아놨다가도 헛탕 치는 경우가 한 40% 돼요. 헛탕 치고 노는 경우. 또 하루 늦추면 이건 일주일 열흘이라. 미역이. 미역 날씨가 그만큼 어려워. 연일 바람 때문에 작업이 늦어집니다. 어민들은 애가 탑니다. 당초 계획한 날보다 열흘이 지나 바다 날씨가 날을 허락합니다. 새벽에 도착한 포항 구룡포 해녀들은 동이 트자 재빨리 배에 오릅니다. 수경을 닦는 이것은 쑥입니다. 이렇게 하면 김이 잘 서리지 않는다네요. 일반 낫보다 얇고 날카로운 미역낫도 잘 챙겨 바다에 들어갈 채비를 마칩니다. 배가 멈추니 서슴없이 바다에 뛰어드는 해녀들. 물이 많이 차니까 이 장비를 차도 수온이 지금 한 9도, 10도, 12도 되면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이 머리가 찡 하고 아프거든요. 근데 저걸 6시간씩 하는 걸 보면 아침엔 잔잔했던 파도가 갑자기 거세지면서 해녀들의 손놀림이 바빠집니다. 성난 파도를 온몸으로 버티며 안간 힘을 다해봅니다. 바닷물을 잔뜩 머금은 미역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미역 망태기를 들어올려 배 안에 싣는 대신 옆에다 다람에 옮기고 있죠. 덕분에 품을 덜었습니다. 우리 60년대, 70년대 때 장비가 없으니까 떼배에다가 싣고 가면은 저 백사장이에요. 영차 해가지고 배 자체를 올려가지고 이악가를 갖다 놓고 그다 쭉 실어가지고 밖으로 나가고 이랬다고. 그때는 전부 사람 힘으로 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역을 이렇게 많이 해도 그 배 한 사람만 나오면 돼. 딱 돌으면 크레인 가지고 달랑 넣어서 차에 싣고. 어촌 개원들이 고령화되고 자꾸 줄어들다 보니 힘을 덜 장비들이
그에 맞춰 더해집니다. 미역 망태기는 바다에서 바로 크레인 줄에 연결합니다. 이렇게 기계가 한꺼번에 건져 올리니 몇 사람 몫을 아낄 수 있죠. 결국 파도가 높아 작업이 일찍 끝났습니다. 날이 씨가 날이 고요해야 이런 거는 하는데 날이 워낙 신이 났디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네. 미역 수확은 윗날과 아랫날이 모두 맑아야 합니다. 수확과 동시에 말려야 하기 때문에 육지의 날씨도 관건인 겁니다. 볕도 좋아야 하고 바람도 은근히 불어주어야 미역이 잘 마릅니다. 전에 비해서는 한 10일 정도 더 늦었죠. 뭐 기상 상태도 그렇고 원래는 뭐 미역 품질은 괜찮은데 작황이 전년에 비해서 현저히 많이 줄어들었죠. 전에만 같아도 이 미역 건조장이 이쪽 주차장과 저쪽 주차장을 가득 메웠는데 지금 보다시피 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년에 비해 수확량이 크게 줄어 작업하는 어민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건져 올린 미역은 각 암주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조합원으로서 하나의 배정된 양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사람을 뭐 구하든지 아니면 가족 단위로 이렇게 건조를 하는 방법입니다. 공동으로 하는 게 공동으로는 채취만 공동으로 하고 건조는 개인별로. 볕도 바람도 좋은 날 2, 3일은 꼬박 말려야 하는데 변덕스러운 봄 날씨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밤이 되면 이슬을 피해 거두고 다음 날 날이 좋으면 또다시 내다 말리는 수고스러움. 그래서 자연산 돌미역이 양식 미역보다 2~3배 몸값이 비쌀 수밖에요. 어제 일어났다가 덜 말랐어요. 근데 밤에 펼쳐놓으면 이슬을 맞거든. 이슬을 맞으면 미역 색깔이 가요. 누래진다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해질 무렵에 모아서 덮어놨다가 아침에 이제 다시 이제 말리는 작업. 오늘 하루 종일 또 말려야 돼. 자칫 잘못 말리면 한 해 미역 농사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나곡 삼리는 줄기까지 잘 마르도록 마지막에 건조기의 힘을 조금 빌립니다. 보통 한 이틀은 꼬박 말려야 됩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다 말랐는 겉에도 미역 줄기는 보관 창고에 딱 들어가면 이게 눅눅해가지고 색이 변질이 돼요. 그래서 미역 줄기 부분을 말리려고 건조기에다가 넣고 한 5시간 그 미역 줄기를 말려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건조입니다. 잘 말린 미역은 창고에 차곡차곡 재어놓습니다. 숨이 한풀 죽도록 잠을 재우는 건데요. 이것도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막 재는 것 해도 이렇게 휘어진 게 이렇게 해서 한 4~5일 정도 좀 숨이 착 죽거든. 이게 여기까지 하고 딱 제품 만드는 거는 혼자서 새벽에 잠 안 올 때
그렇게 작업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역을 잠재우는 이유는 보관도 한결 수월하고 자를 때 덜 바스러지기 때문입니다. 200g 한 올씩 잘라서 포장을 하면 미역 1년 농사가 마무리됩니다. 그 지금까지 뭐 바다 날씨 때문에 그 미역 채취를 못하고 매일 그 바다만 바라보다가 일단 소득이 발생하니까 다들 좋아합니다. 이제 잠도 잘 오고 그래요. 이웃 나곡육리 고포마을도 미역 채취에 나섭니다. 역시 삼리처럼 구룡포 해녀들의 힘을 빌리는데요. 하나 다른 게 있다면 목선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그 지형 특성상 그 물속에 짬이 많아서 이 나무배가 아니면은 미역하기가 힘들어요. 저 FRP배도 있지만 저 배는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바위에 부딪혔을 때 FRP배는 바로 파손이 나는데 그래도 나무배는 쿠션이 있어서 얘가 덜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은 이 배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앞으로는 큰일입니다. 이 뭐 나무배를 만드는 분들이 다 안 계셔서 만들 때도 없고 이게 거의 마지막 배 같습니다. 여기서는. 자연산 돌미역과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고포마을. 만선의 꿈을 안고 나무배가 바다로 향합니다. 연안의 짬바위가 유독 검은 걸 보니 미역이 풍년인 모양입니다. 짬마다 해녀들이 붙어서 쉴 새 없이 미역을 건져 올립니다. 한 10시 되면은 참 목이 마르니까 가스, 두유, 빵 간단하게 물속에서 먹어요. 아침을 먹으면 잠수를 하면은 구토 증상이 난다. 그래서 아침도 안 먹고 그냥 물하고 간단하게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장비를 딱 일단 갖추면은 끝날 때까지 못 나와. 그러니까 아주 극한 직업이지 이게. 나곡육리는 바다에서 건진 미역을 사람의 손으로 배에 싣는 전통적인 방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쉽고 편한 방식을 제쳐두고 이런 수고를 고집하는 건 전통 방식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공동 생산, 공동 분배를 원칙으로 삼은 고포마을. 미역 채취와 건조에 모든 어촌 계원이 동원됩니다. 미역을 채취하고 말립니다. 이제 그 말릴 때 그 말리는 그 기술자도 따로 있습니다.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틀을 잡아서 그분들이 해야지만이 바로 안정된 그리고 제대로 말린 미역이 이제 생산될 수가 있는 거죠. 미역을 발채에 넣는 방법에도 나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먼저 발채 테두리에 미역으로 4개의 기둥을 만든 다음 안을 채워나가는데요. 이때 바람이 통하게 틈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옆에 널린 미역잎을 가지런히 올려줍니다. 미역의 두께가 고르지 않으면 잘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숙련된 베테랑들이 필요하죠. 보기보다 중요하고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저희들은 무조건 자연 건조를 합니다. 이게 힘듭니다. 이 자연 건조하는 게 맨날 며칠 우리 16명 그 어촌 교원 나와갖고 계속 관리하고 티베고 이렇게 만져보고 줄기가 다 말랐나. 이게 만약에 습기가 조금이라도 덜 말라는 게 같이 들어가면은 옆에 것까지 다 상합니다. 그럼 다 버려야 돼요. 미역은 말릴 때 조금의 수분만 닿아도 금세 색이 변하고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골고루 뒤집어주며 애정과 정성을 쏟아야 비로소 좋은 미역이 생산되는 거죠.
해가 지기 전에 온 어촌 개원들이 모여 미역을 거둬들입니다. 행여나 밤사이 바닷물을 머금은 바람이 불거나 이슬이 내릴까 천막까지 더 씌웁니다. 이렇게 하루가 갑니다. 일기예보에 귀 기울이다 아침이 되면 또다시 어촌 개원들이 모여 미역을 말립니다. 미역을 거뒀다 널었다. 이 시기엔 온 동네가 온통 미역에만 매달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긴급 상황이 발생한 모양입니다. 울진고포 어촌 개원께 알립니다. 지금 해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역을 창고 안에 넣어야 되니까 방송 듣는 즉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예, 지금 이거 해무가 올라오면은 지금 말란 미역이 눅눅해집니다. 그러면 또 다시 또 말라야 되잖아요. 그렇게 색깔도 가고 그러니까 창고에 넣어서 이제 이 색깔 가는 거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보에 없던 돌발 상황이 종종 있어 미역 말리는 때엔 모든 어촌 개원들의 발이 건조장에 묶여 있습니다. 자연산 미역은 좋은 볕과 바람을 만나 사흘 이상 잘 말려야 최상품의 가치를 내는데요. 일수로는 사흘이지만 날씨가 좋은 날만 골라 잘 말려야 하기 때문에 닷새 혹은 일주일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한 3일 말른 거는 이렇게 이제 다 으스러집니다. 이렇게 예, 소리가 바닥바닥 납니다. 근데 여기에 약간의 습기가 지나가도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보관을 해치기 전에 빨리 보관을 합니다. 이제 잘 말린 미역을 잘 재우는 일만 남았습니다. 나곡육리는 미역을 공동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재우는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달 가까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개인의 목만 말리면 2, 3일인데 반해 엄청난 시간이 드는 셈입니다. 이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바다 건너 울릉도, 육지보다 보름쯤 뒤에 미역을 수확합니다. 육지에서 온 해녀들이 도맡아 맛 좋은 울릉도 돌미역을 세상에 내어놓습니다. 울릉도 독도가 한류하고 난류가 이 교차하는 그런 공간이거든. 그래서 그러한 미역 같은 해조류들은 조금 차가운 바다, 특히 이제 봄철이라든가 겨울철 중심으로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류하고 난류가 교차하는 그런 특징 또한 양질의 미역들이 좀 많은 그런 지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릉도는 연안에 바위가 발달해서 미역이 잘 자라는 짬이 많습니다. 거기다 바닷물이 유난히 맑아 햇빛이 바닷속 깊이까지 들어서 미역이 자라기엔 천혜의 환경이죠. 울릉도 미역이 좋지요, 솔직한 말로. 육지에 미역하면 까만 게 진짜 굉장히 좋으니다. 그래 모르는 사람은 뭐 어느 게 물미역인지 돌미역인지 잘 모르지. 파도 많이 치고 다는 미역이 돌발이 미역이라 하거든요. 근데 미역이 굉장히 좋으니다, 그런 데는. 그런데 그 대신 우리도 그거 미역 하면은요 굉장히 힘드니다, 파도가 치기 때문에. 물살이 세서 몇 곱절 힘은 들지만 물 아래로 내려오면 확실히 시야가 맑은 울릉도입니다.
이렇게 건져 올린 울릉도 돌미역은 어느 누가 끓여내도 맛있는 미역국과 별다른 양념을 더하지 않아도 맛있는 반찬을 내어줍니다. 여기에 울릉도 대황밥이 함께라면 더할 나위가 없죠. 한 달이 지난 나곡육리 고포마을. 잠자는 미역을 깨우러 온 어촌 개원들이 모입니다. 보기 좋게 숨이 죽은 마른 미역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요거에 보면은 4월 한 24일경에 미역을 일단 재었습니다. 재었는데 여기에 약 한 달 정도 걸렸거든요. 한 달 정도 걸렸는데 이게 잠을 재한 것이 진짜 잠이 잘 잤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100%라고도 가히 납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처음에 마를 때는 이렇게 막 우뚱우뚱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재놓고 잠을 자니까 차분하게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가을부터 늦봄까지 동해안 자연산 돌미역의 긴 여정이 이제야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 과정들이 자연건조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하지만은 지금 어촌계분들은 그거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소비자들이 하고의 유대관계입니다. 이 마을하고의. 그걸 우리가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들 이 마을도 이제 고령화가 돼가고 젊은 층들이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는 저도 당장은 못하겠어요. 하지만은 최대한 언제까지고 이걸 유지한다는 게 저희 어촌계의 신조죠. 바다가 품어 길러낸 최고의 식재료 자연산 돌미역. 느려도 수고스러워도 가장 자연스러운 바다의 맛을 지키기 위해 기다리고 참아낸 경북 동해안 미역마을 사람들의 정성. 그에 대한 자연의 화답이 아닐까요?